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웃깁니다. 예, 진짜 과거의 전쟁 위기는 뭐 북한이 핵을 터뜨렸다든가, 예. ICBM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든가, 예. 뭔가 사건을 동반했다고요. 근데 이번엔 그거 없이 북폭설이 나오고 긴장이 고조됐다는 거는 좀 황당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러는 와중에서 그래도 위기 조짐이 있다고 보는 근거가 몇 가지 있어 보여요. 예. 우선 칼빈슨 항모의 너무나 비정상적인 이동입니다. 오호. 아니, 이 칼빈슨호가 애리조나 모항을 출발한 게 올해 1월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슨호가 어떤 밴지는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칼빈슨 항모는 미국이 가진 항모 중에서 가장 최신형이고 무거운 니미츠급이라 그래서 원자력 항공모함이에요. 원자력 항공모함. 여기에는 원자력 항공모함에 4개의 비행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급유기, 정찰기, 전투기를 합친 예. 이런 4개의 비행팀이 있어요. 전투기만 F-18을 60대 싣고 있고 공중급유기에다가 정찰기에다가 아하. 또 주변에는 순양함과 구축함을 거느리고 다니는 말 그대로 국가급 무장에 해당되는 세계 최강의 전쟁 억제력이라고 할 수 예. 있는 것이죠. 이게 움직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출동하는데 시동 한 번 거는데 2억 달러 들어요. 2억 달러요? 시동 한 번만 거는데. 그럼 2천억. 그리고 그 항모의 일일 전기 소비량이 부산시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안에 7,000명이 그 전투원이 있는데 예. 언제나 한번 두 형제가 동시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제대하고 알았대. 안에서 서로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같은 예. 항모에 너 근무했더라고요. 어디에 있었냐? 나 칼빈슨.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도 거기 그런데 다른 항모에 있었는데. 너 짝퉁 칼빈슨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칼빈슨호에. 그렇죠. 그런 일이라도 실제 벌어지는 이거 예. 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항모가 근처에만 떠도 중국이 쫀다고. 중국. 중국이 뭐예요? 정의당 의원이. 네. 중국. 그런데 이게 1월에 애리조나 모항을 출발했어요. 미 3함대 소속이에요. 예. 여기는 7함대 관할 구역입니다. 지금 이 동북아가. 동북아시아는. 거기에는 또 다른 루즈벨트 항모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3함대 전략이 추가가 돼가지고 남중국해는 7함대, 이 동북아는 3함대로 이 지휘권을 나눠가지고 동시에 훈련을 하는데 이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7함대, 3함대. 3함대.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3함대가 여기서 이제 작전 다 끝내고 1월에 이제 2월에 남중국해 훈련, 3월에 여기 동해에서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독수리 예. 훈련 다 끝내고 예. 부산에 입항해서 좀 쉬다가 이제 호주로 또 다른 훈련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예.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이 거의 결렬에 가까운, 적어도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이견으로 예. 결렬에 가까운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시리아 폭격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잔뜩 그 중국의 과시적인 행태를 하고 있던 중에 예. 이제 그 결렬된 북핵 회담에 사드 문제가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호주로 가던 애한테 칼빈슨호에 네. 연락을 해서 너 일로 와, 거 가지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이번에 시리아 폭격을 할 때 미 NSC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충동적으로 해가지고 미 NSC 요원들이 예. 시리아 폭격하는 줄 몰랐대. 그 정도로 트럼프가 요즘 좌충우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슨 홍모 한반도로 빼 예. 이래가지고 갑자기 올라오는 게 됐거든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바마 8년간의 전략적 인내 시대가 끝났다. 예. 이건 미국이 이제 그건 끝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략적 충동의 시대가 왔다. 전략적 충동의 시대가 왔다. 계획이고 뭐가 없다. 자, 하나 더 질문요. 칼빈슨호가 우리 언론에 보도되기에 참수 작전에 주로 동원됐던 이런 보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북한을 폭격한다 그러면 예. 영변 핵시설을 정밀 폭격한다. 예. 외과 수술적으로 폭격한다. 이런 선제 공격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많은 핵물질을 생산해서 다 분산시켜 놨는데 원자로 하나 그거 때린다고 아무 부순다고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주된 주안점은
김정은 정권 제거 쪽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참수 작전 쪽으로. 참수 작전 쪽으로. 그래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키 리졸브 훈련 때 다 와 있었어요. 예. 걔들이 빈라덴을 제거한 부대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부대들이 정권의 지휘부를 참수함으로써 핵을 가졌든 말든 그 명령권자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마비시켜서 이래서 한번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런 패러다임으로 선제 공격론이 많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지금. 예. 빈라덴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팀을 걔들이라고 부르니까 개인적으로 친한가요? 그 팀하고? 그냥 비밀스러운 애들이니까. 예, 그것도 수없이 연습하고. 아니, 근데 무척 친해 보여요. 별로 안 친해요. 자, 김영윤 교수님. 네네. 왜냐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야, 그 존재 안 나는데 그래도 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무척 이제 아주 조밀하게 만들어요. 근거 있게. 네네. 근데 미중 정상회담이 거의 결렬지경에 간 상태에서 시리아를 때렸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셔야죠. 미중 정상회담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예. 하나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역조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100일 계획을 그런 시행하는 그것만 하나가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무역과 북핵 문제 중에서 무역에 이번에 포인트를 둔 회담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 예. 북핵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자. 다만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한번 설득해봐라. 미국은 강하게 북한을 압박을 하겠다. 그래서 양동작전을 한번 펼쳐보자. 그래서 예. 이번에 보면 지금 우다웨이 중국 지금 북핵 특별대표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다웨이.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셨어요? 예, 예. 이따 좀 만난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그런가요? 김종대 의원이 가서 만나셨어요? 우리 심상정 후보를 찾아온 건데 내가 꼽사를 그렇죠. 끈 거예요. 사진에 네. 그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네. 우다웨이하고 심상정 후보하고 만나는 장면이.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 사진이 안 나왔죠? 제가 후보가 아닌데 뭐 자꾸 그런 이상한 질문하고 조금만 더 그러십니까? 말씀 좀 드려보면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강경, 예. 그다음에 중국은 북한을 최대한 한번 설득을 해보자. 설득을 해보자. 이런 정도로 현재는 좀 정리된 것이 아닌가.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칼빈 스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6차 핵실험을 일단 막아야 된다. 예. 또 중국 입장에서도 6차 핵실험 막아야 된다. 그런데 중국은 우다이 대표가 아마 한국 거쳐서 평양을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하더라. 그러니 니들도 좀 자제해라. 자제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문제를 좀 풀어보자. 예. 이렇게 좀 중국은 좀 접근하는 것 같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면서 6차 핵실험을 또는 ICBM 발사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들을 좀 억제시키는 이런 쪽으로 현재는 좀 미중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2월에 그 미사일 실험할 때 2월이 김정일 생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2월 16일이었습니다. 2월 16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전례를 보면 네. 그 중요한 국경일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김일성 생일이 2월 16일 앞두고 역대 계속 보면은 그 미사일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도 1월서부터 미사일 실험하겠다고 계속 예고를 했었고. 네네. 이번은 또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인데 네. 그 앞두고 미사일 실험한다고 또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예고를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예. 이번 신년사에서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금 북한이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으로 어쨌든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축포 성격의 내부 결속용으로서 어떤 6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죠. 대체적으로 해왔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워낙 지금 상황은 지금 김종대 의원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정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예. 미국이 또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또 대화를 또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끌어내고 이야기를 있고. 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행동을 해버리면 중국도 좀 멀쑥해지고 중국 입장도 좀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페이스대로 또 끌려갈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도 상당히 지금은 심사숙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심사숙고하는 상황이다. 네. 예. 근데 저는 뭐 이제 군사적으로 혹은 이제 외교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좀 정치 경제적으로 보자면 이 칼빈슨함의 항로를 돌린 것이 상당히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가 관건이고 대선 후보들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갈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칼빈슨함 돌려주고 그런 이 북폭 위기나 이런 게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주자들이 사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도 입장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교통 정리가 일거에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 전에 됐었고,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이제 어떤 이제 국민 정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논외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 국면 전환이 되어버렸고 고정적으로 결정된 상황. 네. 그리고 중국하고도 그러니까 사드를 두고 사실은 이제 북한과의 역할 문제가 아니라 사드를 두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 그런 국면인데 지금 이렇게 돌려지고 오히려 중국 우다이가 북한에 이제 평양에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어떤 이제 중국이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이제 기싸움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4월 15일을 넘어가는 동안에 실험이 없다면 그러면 미국에 의해서 실험을 안 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그 효과도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협상 이제 이 트럼프가 다른 건 몰라도 협상은 잘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칭찬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현재 국면에서는 예. 이상하게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강경 노선 그리고 트럼프가 가지는 그런 어떤 그 즉흥성, 그다음 시리아 이런 요소가 있어가지고 트럼프 페이스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좀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호주로 또 다른 훈련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예.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이 거의 결렬에 가까운, 적어도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이견으로 예. 결렬에 가까운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시리아 폭격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잔뜩 그 중국의 과시적인 행태를 하고 있던 중에 예. 이제 그 결렬된 북핵 회담에 사드 문제가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호주로 가던 애한테 칼빈슨호에 연락을 해서 너 일로 와, 거 가지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이번에 시리아 폭격을 할 때 미 NSC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충동적으로 해가지고 미 NSC 요원들이 예. 시리아 폭격하는 줄 몰랐대. 그 정도로 트럼프가 요즘 좌충우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급유기, 정찰기, 전투기를 합친 예. 이런 4개의 비행팀이 있어요. 전투기만 F-18을 60대 싣고 있고 공중급유기에다가 정찰기에다가 또 주변에는 순양함과 구축함을 거느리고 다니는 말 그대로 국가급 무장에 해당되는 세계 최강의 전쟁 억제력이라고 할 수 예. 있는 것이죠. 이게 움직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출동하는데 시동 한 번 거는데 $2억 들어요. 2억 달러요? 시동 한 번만 거는데. 그럼 2천억. 그리고 그 항모의 일일 정비 소비량이 부산시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안에 7,000명이 그 전투원이 있는데 예. 언제나 한번 두 형제가 동시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제대하고 알았대. 안에서 서로 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같은 항모에 너 근무했더라고요. 어디에 있었냐? 나 칼빈슨. 그러니까 나도 거기, 그래? 나도 없었는데? 다른 항모에 있었는데. 너 짝퉁 칼빈슨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래서 칼빈슨 홍모 한반도로 빼 예. 이래가지고 갑자기 올라오는 게 됐거든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바마 8년간의 전략적 인내 시대가 끝났다. 예. 이건 미국이 이제 그건 끝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략적 충동의 시대가 왔다. 전략적 충동 시대가 왔다. 계획이고 뭐가 없다. 자, 하나 더 질문이요. 칼빈슨호가 우리 언론에 보도되기에 참수 작전에 주로 동원됐던 이런 보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북한을 폭격한다 그러면 예. 영변 핵시설을 정밀 폭격한다. 예. 외과 수술적으로 폭격한다. 이런 선제 공격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많은 핵물질을 생산해서 다 분산시켜 놨는데 원자로 하나 그거 때린다고 아무 의미가 부순다고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칼빈슨호에. 그렇죠. 그런 일이라도 실제 벌어지는 이거 예. 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항모가 근처에만 떠도 중국이 쫀다고. 중국.
중국이 뭐예요? 정의당 의원이 예. 중국. 그런데 이게 1월에 애리조나 모항을 출발했어요. 미 3함대 소속이에요. 예. 여기는 7함대 관할 구역입니다. 지금 이 동북아가. 동북아시아는. 예, 거기에는 또 다른 루즈벨트 항모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3함대 전략이 추가가 돼가지고 남중국해는 7함대, 이 동북아는 3함대로 이 지휘권을 나눠가지고 동시에 훈련을 하는데 이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7함대, 3함대. 3함대.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3함대가 여기서 이제 작전 다 끝내고 1월에 이제 2월에 남중국해 훈련, 3월에 여기 동해에서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독수리 예. 훈련 다 끝내고 예. 부산에 입항해서 좀 쉬다가 아니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웃깁니다. 예, 진짜 과거에 전쟁 위기는 뭐 북한이 핵을 터뜨렸다든가, 예. ICBM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든가 예. 뭔가 사건을 동반했다고요. 근데 이번엔 그거 없이 북폭설이 나오고 긴장이 고조됐다는 거는 좀 황당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러는 와중에서 그래도 위기 조짐이 있다고 보는 근거가 몇 가지 있어 보여요. 예. 우선 칼빈슨 항모의 너무나 비정상적인 이동입니다. 오호. 아니 이 칼빈슨호가 애리조나 모항을 출발한 게 올해 1월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슨호가 어떤 배인지는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칼빈슨 항모는 미국이 가진 항모 중에서 가장 최신형이고 무거운 니미츠급이라 그래서 원자력 항공모함이에요. 원자력 항공모함. 여기에는 원자력 항공모함에 4개의 비행 팀이 있습니다.